여러분,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강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그 팀을 70이나 95위처럼 약간 약한 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팀은 현재 피파 랭킹 2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순위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D조에 속해 있던 프랑스를 1-0으로 이기며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10월에 국가 대항전에서 그 팀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팀은 바로 KL 튀니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감독,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해외파 선수들을 대거 발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의 부상 우려로 인해 여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수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튀니지의 역대 전적은 이전 1무 1패로 한국이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과 튀니지 사이의 축구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대결은 2002년에 튀니지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때는 0-0의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한국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는 0-1로 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 튀니지는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죠. 이번 대회에서는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과 같은 스타 선수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환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토트넘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고 황희찬은 맨시티의 감독 과르디올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규성 역시 덴마크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며 활약 중입니다. 이러한 선수들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미넨의 핵심 선수 김민재도 합류하여 아시아 최강의 공격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최근 부상 소식과 김민재의 부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한 미넨의 주요 선수들 중 일부가 부상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 클린스만의 전략과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이번 10월 A매치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반전에 부진을 겪은 한국팀은 중간 쉬는 시간 동안 탄탄한 전략 회의를 통해 후반전 대비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반전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피치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공격진은 전반전에 압박적인 수비에 맞서 끊임없이 공간을 찾아 공격하였고 이강인의 조합은 튀니지 수비진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중거리 슈팅은 관중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김민재와 정승현의 수비 조합은 튀니지의 공격을 제대로 차단, 안정적인 뒷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앙 미드필더 서령우가 중거리에서 환상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하늘을 찌르듯 높게 솟아올라 극적으로 골대를 넘어갔으나 아쉽게도 골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경기장 전체가 서령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의 벤치에서는 손흥민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출전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참가가 확정되자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등장 이후 한국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의 빠른 발끝 터치와 뛰어난 드리블은 튀니지 수비를 여러 번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한국은 이기적인 공격을 통해 득점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한국은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고 팬들은 선수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와우! 이번 경기는 정말이지 역사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후반 10분을 시작으로 이강인은 상대 수비선의 파울로 프리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해 왼쪽 발로 골키퍼를 속이고 공을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향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그의 A매치에서 첫 골이었습니다. 55분까지 팬들의 가슴은 정말로 착착 막힌 상태였지만 그의 환상적인 슈팅으로 그 모든 감정이 해방되었습니다. 팀이 리드를 가져가면서 기세가 올라갔고 튀니지는 득점을 위한 기회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무대를 주도한 것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상대 선수 5명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왼발 슈팅으로 또다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그는 A매치 첫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기술력과 포텐셜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반전부터 이강인의 놀라운 볼터치와 독특한 개인기는 그를 한국 선수라기보다는 세계적인 브라질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의 월드 클래스 능력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반 66분 한국은 코너킥을 통해 경기 마무리 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 한국은 이 경기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죠. 월드클래스 선수 김민재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외부로 움직이며 이강인의 코너킥을 강력하게 헤더로 연결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슈팅은 튀니지 수비수의 무릎에 부딪히며 골대 안으로 향해 갔고 이로써 튀니지가 자책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의 호흡은 이번 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김민재에게는 0.5골의 공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잘 활용했고 교체 선수들을 통한 전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후반 68분의 교체로 등장한 황의조는 추가 시간에 득점을 성공시키며 튀니지를 4골 이상으로 상대했던 건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브라질에 5-1로 패배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한국의 4골 성과는 브라질 이후로 최고의 득점 기록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이게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진 경기였습니다. 경기 과정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 5골을 넣었지만 1골을 받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4골을 넣으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기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4-1로 승리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1골을 실점하였습니다. 작년에 일본은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20-3으로 큰 패배를 겪었죠. 그것이 일본이기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아시안컵이 끝난 후에도 A매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화요일에 일본과 튀니지가 대결하게 됩니다.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현재 레벨을 비교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환상적인 활약을 파리 생제르맹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강인의 A매치 첫 득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강인이 팀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는 모습이 포함된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튀니지를 4-0으로 누르면서 파리에서 활약하는 19번 이강인은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튀니지 감독은 경기가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특히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빠르고 뛰어난 스킬로 인해 상대팀에서는 이강인을 매우 칭찬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승리의 뒷받침으로 손흥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팀 전체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시안컵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서 전승을 목표로 해봅시다. 제보해주신 흰수염고래님 감사드립니다.